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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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바로 아우디의 Q3 35TDI 꽈트로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Q3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보통 이제 아우디에서 출시한 SUV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있고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형이든 프리미엄이든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은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Q3는 일반 세단들과 동일하게 일반형, 프리미엄, 꽈트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형은 4,870만원이고 여기서 45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냥 일반 프리미엄에서 또 20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은 5,520만원의 꽈트로 프리미엄이 완성이 된다라고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도체 이슈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3도 반도체 이슈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이제 5,520만원이지만 여기서 83만원이 삭제가 되면은 두 가지 옵션이 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 어시스트라고 해서 우리 왜 방향 지시등을 켤 때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알려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빠진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량 이번에 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높은 차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우디의 전면 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팔각형의 그릴이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이번에 Q3도 역시 팔각형의 그릴,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쉽게도 Q3 같은 경우에는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차량이다 라고 하면은 후면에만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됐고, 옵션이 빠진 차량이다 라고 하면은 전면, 후면에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깜빡이 스타일이 담겨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프리미엄이랑 일반형이랑 45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다면 바로 S라인 패키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BMW로 따진다면 M 스포츠 패키지, 벤츠로 따진다면 AMG 라인이 있듯이 아우디에서는 이제 S라인 패키지가 있는데,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많이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릴도 크롬이긴 하지만 무광 스타일의 크롬이 적용이 된다는 것도 있고, 라이트 기준 언더 부분을 보면은 훨씬 더 날카로운 듯한 공격성의 이미지를 함께 주고 있는 게 바로 이번에 출시한 Q3 35TDI 꽈트로 프리미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빠르게 넘어가서 리뷰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펜다 부분에 자그마하게 S라인이라는 이제 배지가 보실 수도 있고요. 일반형과 프리미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 두 번째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휠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물론 바뀌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18인치에서 19인치로 이제 1인치가 업이 된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거의 17인치, 18인치처럼 보였었는데 타이어의 평편비가 높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휠은 19인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차종으로 뽑은다고 하면은 BMW의 X1, 벤츠에서는 뭐 GLE 정도, 국산차까지 넘본다면은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까지 볼 수 있는데, Q3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섭외해온 일반형의 모델이 있고요, 쿠페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스포트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확실히 요즘 대세는 쿠페형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쿠페형도 묻어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확실히 X1이라든지 GLE에 대비됐을 때 가장 신형으로 지금 현재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우디가 고유스러움의 멋을 훨씬 더 잘 살려놨다라는 게 장재원 팀장의 개인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주유구 버튼은 조수석 쪽에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후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후면 리뷰하기 전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에는 이 차량의 레터링 Q3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35TDI 꽈트로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그리고 프리미엄과 꽈트로 프리미엄 3가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꽈트로라는 레터링이 있는데, 꽈트로라는 레터링이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을 레터링만 보셔도 금방 바로 캐치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차량은 83만 원이 빠진 옵션이 삭제된 차종이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 그냥 깜빡깜빡 하는 일반적인 지시등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 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요즘 나오는 모든 차량들의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배기 TV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배기구는 차량 하부에서 언더로 뽑아낸다는 점, 그래서 얘는 그냥 페이크로 다 막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량 뭐 고성능 차량은 아닙니다. 물론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DNA 자체가 패밀리카,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타는 모델이다 보니까 디퓨저 역시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좀 날카롭게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트렁크는 어떨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트렁크가 이게 소형 SUV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러기지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널판지, 아무튼 판때기가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언더 부분을 넓으면은 수리키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작은 물건들만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폴딩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뒤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폴딩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따가 실내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일렬로 넘어가서 빠르게 한번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외형에서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랑 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 역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크게 6가지로 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고요, 반자율 주행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실버 인레이라고 해서 이제 내부 재질이 달라지게 되고, 풀 바디 페인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랙 헤드라이닝까지 포함을 해서 총 6가지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하는 부분에서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패들 시프트가 물론 뭐 추가가 되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포함해서 외부의 S라인 패키지, 휠 이렇게 총 8가지 정도를 뽑아서 약 45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우디랑 거의 다를 게 없지만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터치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햅틱 반응이라고 해서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남과 동시에 약간의 진동 반응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햅틱 그건데, 얘는 아쉽게도 터치도 되고 소리도 나지만 진동은 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한 12.3인치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고요. 다만 이제 언더 쪽으로 내려서 보게 되면은 조금 단초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튼들을 많이 쓴 거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터치보다는 버튼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너무 아무것도 없지 않나 라고 싶어요. 스타트 버튼 옆에도 가운데가 비어있고 볼륨 조절 버튼이 있다. 그리고 언더 쪽에는 비상 깜빡이와 DSC, 드라이브 셀렉트, 파크 어시스트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위에는 그냥 공조기에 관련된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사실 홈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수납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렸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반도체로 인해서 아우디의 대다수 차량들이 무선 충전 패드가 빠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Q3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는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어시스트, 턴 시그널 요거 2가지만 빠진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 헤드라이닝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가 좋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딱 검은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때가 잘 묻지 않는다는 점, 화재가 났을 때 잘 타지 않는 소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라고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갖춰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사이드 부분에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지문이나 뭐 스크래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우디 Q3 35TDI 꽈트로 프리미엄 1열을 알아봤는데, 2열은 어떤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Q3가 소형 SUV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공간이 작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열의 운전석을 제 운전하는 포지션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은 뭐 거의 주먹 하나,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빠듯하게 주먹 하나 정도의 여유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인분들이 타시기에도 작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중반, 최저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후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당연히 투존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델이 꽈트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우디는 이제 전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방지턱이 조금은 낮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의외로 방지턱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뭐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트렁크를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차량 폴딩은 됩니다. 이렇게 좌석 끝에 쭉 당겨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실어야 한다라는 경우에는 폴딩을 하시면은 조금 더 공간을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장점으로 뽑아보고 있고요.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아우디의 Q3 35TDI 꽈트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사실 많지 않은 것도 사실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장재원 팀장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리스와 장기 렌트로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장 빠른 납기와 더불어 최고의 프로모션 및 견적을 산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장재원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아주 좋은 피드백과 더불어서 출고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더욱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